주말에는 광화문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광화문에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성남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있었거든요.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볼까 해요. 사건명은 3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유치, 도주치사.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설명하면 음주운전했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구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인데요. 제 자랑하려고 사건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피해자 측과 약간 사건 면만 들으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건이면 당연히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버릇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강해서 피해자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민사적으로 보험소에서 합의를 해주는 것 외에는 형사합의를 해주지 마세요라고 해서 형사합의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6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피고인이 사고 유치 및 도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고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도주한 게 아니라 일단 차를 세우고 피해자 총 2명이었거든요. 피해자들이랑 상당 기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중에 교통장애가 있어서 차를 좀 치워달라고 했고 이제 피고인은 차고 그냥 가라라고 오해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도망친 거라 사고가 일어나고 피해자 측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다가 도망치는 거라 조금 차등은 있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진 않았다. 상해 이주는 나왔다고 하거든요. 실무적으로 뭐 상해가 작은 죄는 아니지만 저희들 기준으로는 상해 이주는 밀면 상해 이주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고인이 도주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들이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추산하는 거거든요.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의 몸무게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술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역추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0.07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음주 사건에 비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점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번째로는 피해자가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성인으로서의 온전히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병원에서 입원 권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다 문에 피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의를 못했지만 형사불탁금은 넣었어요. 아까 피해자가 2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자가 한 분당 150만 원 정도씩 는 것 같아요.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성남법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적발 당시 운행하고 있었던 차량을 대한민국에 반납해라. 그죠? 이분이 그 사건이거든요.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운행하였던 차량을 국가에 반납했어요. 아마 그것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 6가지 구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분 통해서 음주운전, 사고, 유치, 도치상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기준 때문인 것 같다라고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